저희 발제는 김영건 연구위원께서 플랫폼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에 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발제 시간 10분 내로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본부의 김영건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 플랫폼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라는 과제를 수행을 했는데요. 앞서 발표하신 이준호 박사님 연구 주제와도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고, 또 이후에 발제하실 포스트 코비드 사회변화 대응에 관한 법제 연구와도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계속 이제 패키지로 같이 발표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과제 범위가 좀 넓기도 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두 과제와의 어떤 이런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어떻게 보면 입법 현안 중심으로 주제를 좀 좁혀서 과제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고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든지, 그리고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이전에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과제와는 조금은 다르게 이제 현재 지금 논의 중인 과제에 대한 어떤 입법 제언을 하는 형태의 과제로 구성을 해서 올해 수행을 해봤습니다. 연구를 하게 된 배경부터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면, 지금 이제 아까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플랫폼이라는 게 이제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쪽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데 코로나를 맞아서 더욱더 주목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이제 항상 비대면 산업이든 포스트 코비드든 같이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또 특징적인 것은 이제 비전문 사업자 등을 포함해서 수많은 공급자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시장 교환을 지원하고, 또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창출하는 등 경제 분야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플랫폼 이용자가 특정한 플랫폼에 고착화되는 이런 현상 등을 통해서 특히 이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들이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 지배력을 갖추면서 그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서 불공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규율할 할 것이냐, 플랫폼 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이냐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시장 지배력을 가진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 이슈들이 여러 가지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이제 온라인 플랫폼을 독점한다든지, 아니면 플랫폼에서 이제 중개도 하고 실제로 이제 서비스를 같이 제공을 하면서 소비자와 시장에 대한 어떤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잠재적인 조작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플랫폼에 고착화되는 현상으로 인해서 온라인 플랫폼 간의 상호 운용성을 어떻게 규율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내용들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하고, 최근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이슈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내용은 이들 중에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는 문제하고, 최근에 이제 많이 늘고 있는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입법에 있어서는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시도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에서도 그와 비슷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먼저 이제 크게 제가 이제 두 꼭지로 나눠서 과제를 수행을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규제, 즉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이냐라는 이런 꼭지 하나 하고, 그리고 다른 꼭지는 이제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두 꼭지로 나눠서 과제를 수행을 했는데요. 이제 해외에서도 마찬가지고, 먼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논의하기 전에 이제 그 실태 조사들이 뭐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실태 조사들이 이루어졌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2018년 또 뭐 그 이전부터 중소기업 중앙회와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온라인 쇼핑 불공정 거래 실태 조사를 계속 수행해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2019년도에 저희 연구원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현황과 소비자 인식 실태 조사라는 실태 조사를 실시를 했었고, 2020년에는 서울시와 인천광역시가 배달앱 거래 관행 실태 조사를 했었고, 가장 최근에 이제 2021년 상반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앱마켓 및 숙박앱 불공정 거래 행위 실태 조사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실태 조사에 대해서도 뭐 의견차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표본 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뭐 그 실태 조사에서 뭐 수행한 이 설문 자체가 또 너무 단편적인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뭐 그런 논의들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일단 이제까지 여러 가지 실태 조사를 통해서 뭐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플랫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부인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좀 소개를 했고요. 그 해외 입법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조사를 좀 해봤었는데, 기존에 이제 많이 소개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연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입법들은 뭐 국내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 발간한 다른 연구 문헌들을 통해서도 많이 소개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그 레퍼런스를 달아서 간단하게 참고하는 형태로 소개를 했었고요. 일본도 뭐 대체로 이제 소개가 많이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특히 이제 올해 많이 이루어졌던 법률의 재개정 사항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독일, 중국, 미국 뭐 요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도 경쟁 제한 방지법 제14 개정을 통해서 대규모 플랫폼을 규제하는 내용들을 좀 법안에 담았고요. 중국도 플랫폼 경제 분야에 관한 반독점 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플랫폼을 규제하는 내용을 좀 담은 이런 내용들이 제정돼 시행 중에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주로 대규모 플랫폼 기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다 미국에 기반을 둔 기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이제 규제에 있어서는 뭐 미온적인 입장을 취했었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뭐 플랫폼 규제 패키지 법안이라는 법안을 발의하고 이게 이제 하원에서는 통과가 되면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5개 법안을 묶어서 이렇게 이제 뭐 패키지 법안이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이전에 이제 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입법 시도들과는 한 차원 다르게 아예 그냥 이 독점이나 뭐 이 플랫폼을 이렇게 그 플랫폼 상에서 불공정 행위 자체를 아예 못하게 하는 구조적인 것까지도 다 막을 수 있는 정도의 강력한 뭐 입법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미국에서도 논의 중이라서 뭐 이제 뭐 실제로 지금 이제 입법이 이루어진 건 아닌 상황이긴 하지만, 보고서에서는 이제 지금 미국에서 최근에 발의된 요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다 번역을 해서 담아두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는 법안이 작년 뭐 말부터 이제 하나둘 발의가 되어서 이제 7개 정도의 발의안들이 제시가 되었고, 뭐 정부안을 포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데, 현재까지 뭐 이렇게 뭐 진척이 많이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대부분 공감을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이 연구를 통해서는 이제 지금 정부안을 중심으로 조금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입법 제안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꼭지인데요. 이게 이제 온라인 플랫폼들이 중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소비자 쪽 파트도 생기고, 이 삼면 관계에서 실제로 이제 피해를 입는 소비자 쪽 파트에 있어서는 어떻게 이제 보호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주로 이제 그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규정들이 새로 도입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곡조는 이제 플랫폼 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실태조사를 실시를 했었고, 그 주요한 내용으로 제가 좀 꼽은 거는 일단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결코 정규 임금 근로자에 비해서 적지 않은 시간, 그러니까 뭐 일하는 시간이 적지 않다, 뭐라는 내용하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보수 미지급이나 무상 추가 노동을 빈번하게 경험한다. 그리고 폭언이나 폭행 등을 경험한다. 그 밖에도 이제 업무상 상해에 대한 자비 치료 경험이 있다. 뭐 등의 내용을 담은 실태조사 결과가 있는 것처럼 그 이제 상대적으로 임금 노동자에 비해서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뭐 그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뭐 배제되어 있는, 뭐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내용의 결과가 실태조사로 밝혀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해외에서도 뭐 여러 가지 시도가 있긴 했는데 실은 이 플랫폼 노동 종사자 쪽과 이렇게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이제 유의미한 입법례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럽연합에서 지침을 하나 만들었고, 이 내용을 각국의 이제 유럽연합 각국이 도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아주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영시간 근로라든지 이런 근로 유형의 좀 다양화, 그러니까 노동법에서 그런 걸 좀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제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대표적인 보호를 위한 입법의 대표적인 예라고 하면 프랑스 법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접적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 프랑스 법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자성 인정 기준으로 ABC 기준을 도입한 캘리포니아 노동법이 있었는데 시행까지도 됐었는데 실제로 이제 작년 하반기에 이제 주민투표 발의를 통해서 폐지가 되는 뭐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는 더 이상 법으로 존재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라이더법이라고 해서 이제 그 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한 어떤 입법이 스페인에서 이루어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종사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게 이제 어떻게 보호할 것이나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보호, 그러니까 이제 뭐 근로자성을 인정해서 노동자로 보호하자는 쪽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개별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가는 형태로,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라든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고용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서 이미 여러 차례 단편적으로는 조치를 취해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게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담아놓은 일반법적인 성격의 법률인데요. 내용을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정말 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제 차별적 처우 금지라든지 뭐 성희롱 괴롭힘 금지, 전체적으로 이제 근로자성은 인정이 안 되지만 뭐 그에 준하는 형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제를 마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제언들을 좀 했는데요. 일단은 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해서는 뭐 제가 이제 해외 법제들도 좀 살펴보고 뭐 여러 가지 논의되는 내용들을 좀 보다 보니까 이제 뭐 국내에서 여러 전문가들도 지지적을 이미 했는데요. 이제 좀 온라인 플랫폼 중개라는 이 특수성을 반영한 불공정 행위를 좀 더 개발해서 그 중심으로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법에서 규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규율 대상의 범위가 좀 넓다. 그래서 지금 이제 100억 원 이상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최근에 이제 논의된 바에 의하면 조금 더 상향하는 걸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제언들은 실은 이제 독점 거래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그 플랫폼 공정화법이
특별법인데, 그리고 이제 그 규율 대상을 조금 더 한정해서 조금 더 강한 규제를 만들어 놓은 법인데, 어떻게 보면 공정거래법보다도 약한 내용들, 그러니까 뭐 지금 동의의결은 이행강제금 손해배상 뭐 등등에 있어서 이제 규제가 좀 약한 부분들로 설정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공정거래법에 맞춘 정도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상거래법 같은 경우 일단 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좀 전문가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온라인 플랫폼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통신 판매 중개, 기존의 통신 판매자들, 사업자들에 대한 규율이 빠져버리는 문제가 있어서, 그 규정, 이제 정의부터 다시 해서 그 부분들을 바로 잡는, 내용들을 좀 담아놨고요.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이 들어가 있는데, 뭐 외관 책임의 법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소개가 되면서 그런 취지에서 법 규정들을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수정하는 의견을 제안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일단은 뭐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그러니까 노동관계법이나 공정거래법 적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삭제하는 의견을 제안을 했고, 근로자성 판단 관련하여 자문기구 설치에 관한 규정이 지금은 이제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별도로 규정을 하도록 제안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플랫폼 노동 종사자 보호를 위해서 계약의 변경이나 해지에 관한 규정이 지금은 이제 일정한 이제 길 이전에 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걸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수정을 해서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보호가 좀 더 두터워지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뭐 분쟁의 조정 피해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는 필요성과, 그리고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벌칙 규정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한계를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건식 센터장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론을 맡게 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장 김건식입니다. 먼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그 성과 확산을 위한 발표를 하시는데 토론자로 참여하게 돼서 감사드리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이제 현장 참여를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또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성과 보고회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매우 적시성 있는 연구 과제들을 또 선정하시고 참 수행하셨다는 점에서 또 우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의 그 대단한 전문성을 느꼈습니다. 제가 토론을 맡게 된 그 플랫폼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연구 역시 우리 사회 전반에 어떻게 보면 최근 가장 이제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공정거래 관련 분야에서는 작년, 올해 또 내년까지도 아마 이런 새로운 플랫폼 환경에 따라서 새로운 플랫폼 환경에 관한 이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큰 화두가 되었고요. 또 뭐 앞서 발제자분들 또 우리 토론 교수님도 뭐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더욱더 이제 생활에 영위하는 데 이런 플랫폼 관련한 이제 밀접한 연관이 깊어지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발제자의 발표에서도 나타났듯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플랫폼 관련한 규제가 이제 화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참 준비를 많이 했고 공정거래위원회나 아니면 이제 여러 국회의원들이 이 온라인 플랫폼 관련한 규제에 관한 법안을 발의한 지가 2년이 지났고요. 이제 몇 주 있으면 이제 3년이 지나가는데 아직도 이 플랫폼 관련한 입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에 이 수행한 연구는 더욱더 이제 그 가치를 바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까지 이제 제가 속해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에서도 올해만 이제 플랫폼 관련한 주제를 4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와 같이 이제 플랫폼과 관련한 이제 종합적이고 또 이 체계적인 연구는 차마 이제 시도조차 하기 힘든 어디에서도 보기 어려운 이제 종합적인 어떻게 꼭 필요한 연구였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발제자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이제 다수의 전문가 워크숍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셨는데 제가 그 면면을 보니까 뭐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연속적인 회의를 이제 수행한 결과를 또 분석하셔서 이런 이제 전문성과 심층적인 결과를 담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발제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연구에서는 크게 이제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이 플랫폼 이용자들과의 이 관계에 대한 공정성 부분과 이 플랫폼 관련한 노동 종사자에 관한 연구를 이제 크게 수행한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플랫폼 중개 거래 질서 관련해서 보니까 이제 왜 플랫폼 공정화 관한 법률이 필요한지 이제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한 실태조사 자료를 이제 빠짐없이 수록하고 분석한 점이 좀 두드러집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이런 실태조사가 좀 빠져 있고 뭐 이렇게 좀 빠진 부분들이 얼기설기 있는데 이번 연구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또 나아가서 최근까지 발의된 7개 법안을 모두 이제 하나하나 분석하셨다는 점에서 대단한 노고가 느껴집니다. 최근 이제 이 플랫폼 공정화법은 주관 부처를 두고 지금 공정위와 방통위가 좀 치열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또 방통위 안과 공정위 안을 또 비교 분석을 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제 치열하게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데 이 보고서가 어떻게 보면은 최종안을 도출해내는데 좀 훌륭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충분히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이번 보고서에서 좀 특이한 점을 볼 수 있었던 게 보통 플랫폼 공정화법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면 플랫폼법 관련 이제 뭐 법만 언급을 하는데 이 전자상거래법의 개정의 안을 또 소개하면서 개정안의 문제점도 같이 분석을 한 것이 이 플랫폼법이 이제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일맥상통한 이런 이제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흐름을 일관성을 가지면서 이제 이렇게 쭉 이어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런 점은 참 높이 살 부분이고 또 플랫폼 공정화법은 어떻게 보면 B2C, 그러니까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그 사업자들 간의 관계의 규제인데 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투 컨슈머의 관계도 같이 분석을 하셨다는 점에서 아주 종합적인 연구가 되었다고 봐집니다. 왜냐하면은 이 B2C와 B2B는 규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한꺼번에 연구하는 결과물을 굉장히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 관련한 숲 전체를 보면서 자세한 부분까지 검토를 하셨다 이렇게 봐집니다. 또 이 연구가 보니까 해외 사례도 진짜 뭐 몇 달 전까지의 해외 사례를 업데이트된 것도 소개를 하셨는데요. 이번 연구가 어려웠던 점은 이 최근 관련한 뭐 발제자도 말씀하셨지만은 해외 자료나 문헌들이 이 작년 말 올해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쏟아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잘 소개하고 국내법과 비교했다는 점에서 향후 이제 학계나 실무계에 지침서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플랫폼 종사자 관련해서요, 주로 또 노동법적 분야에 해당이 되지만은 이 플랫폼 종사자들이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입장으로서는 근로자성이 쉽게 인정되지가 않기 때문에 현행 법률을 통해서 이제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에는 좀 사각지대에 있는데 이 법도 또 법률안이 마련되고 발의가 됐지만은 또 최근까지 통과되지 못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잘 분석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보고서에서 보니까 이제 플랫폼 노동과 관련한 문제점이 뭐고 또 최근에 이제 실태조사도 빠짐없이 분석을 하셨고요. 또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참 좋은 연구 성과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아직도 이제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플랫폼 노동자법들이 국회에서 치열한 검토하고 논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주관 부처 규제 내용, 규제 대상 범위들이 아직도 의견 일치를 못해서 뭐 어떤 부서에서는 일부러 또 언론에 흘리기도 했다가 그걸 다시 뒤집기도 했다가 이렇게 참 이런 가운데에 이런 문제점들을 다 분석을 해서 해외 사례나 다수의 입법안을 이제 뭐 200페이지 넘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서
연구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이제 하나 의견을 만약에 이제 좀 드리자면은, 뭐, 이 연구는 지금 플랫폼 규제, 전자상거래 규제, 뭐, 관련 소비자 규제, 노동자 규제를 종합적으로 아울러 분석한 아마 최초의 연구인데, 참, 수고도 많이 하셨고, 예, 그, 건의사항으로 이제 조금 보면은, 이 지금 22년 초, 올해 지금 법률안이 통과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22년 초에는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로 봐지는데, 벌써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플랫폼법이 발의된 지 내년이 되면 3년이 돼 가는데, 지금 논의되는 거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용두사미 법률이 되지 않을까, 업계의 눈치를 보면서, 지금, 예를 들면, 아까 발제자께서 언급하셨지만은, 플랫폼 사업자 규제 대상이 처음에는 총 매출액이 100억이었다가, 총 판매 대금 1천억이었다가, 지금 이제 뭐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총 매출액이 1,000억이고 총 판매 대금이 1조 원 이상인 기업들만 규제 대상으로 넣겠다. 그 다음에 불공정 거래 관련 금지 행위 유형도 어떻게 보면 처음 안에 비해서 다소 축소가 되었고요. 또 법안에는 내용을 별로 많이 심각한 내용들을 빼버리고 시행령에 과도하게 위임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공통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개정안과 이런 논의가 아닌가. 그렇게 되면은 왜 이 법을 만들었냐. 우리 연구자께서 이제 실태조사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실으셨는데, 과연 그런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지금 이렇게, 뭐, 차떼고 포떼고 한 부분으로 과연 해결이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근시안 내에 제 생각에는 아마 통과가 되지는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바로 통과 법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뭐 이 연구로서도 활용이 되겠지만은 한 번 더 이렇게 종합적인 연구가 아니지만은 좀 더 이제 맥을 짚어가면서 이 두 법제들이 처음에 의도했던 바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향후 팔로우할 수 있는 연구도 후속 연구도 좀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